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7, 80대는 환자가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 정상적인 사람도 1년에 0.2 내지 0.3 수준으로 자꾸 증가하는데 이게 0.75 이상으로 있잖아요. 1 이상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다. 이러면 암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몇 차례 검사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뛰어오른다 그러면은 바로 조직검사를 해야 됩니다. 조직검사를 받기 전에 이미 전립선 초음파 사진을 다 찍어봅니다. 전립선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항문 속으로 초음파 기기가 들어가가지고 직장 내에서 전립선을 화면에 보면 잘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과정은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초음파 기기가 들어가면은 전립선이 보이잖아요. 보이면은 바로 그 초음파 기계 옆으로 침이 들어갑니다. 그런 길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침을 넣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전립선을 탁 이렇게 찌르죠. 찌르면은 조직이 아주 미세한 조직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전립선에 골고루 한 12군데를 찌르게 되죠. 과거에는 6군데 했습니다. 6군데 하다가 8군데 했다가 지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12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24군데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찌를수록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이게 따끔따끔하죠. 엉덩이 주사 맞을 때마다 따끔따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취할 수준은 아니다는 거죠. 검사는 당일날 검사하고 입원을 하루 시키고 그 다음날 별 문제 없으면 퇴원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또 입원을 할 필요도 없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주의사항을 다 알려드렸는데 급한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밤에 언제든지 응급실을 찾다든지 그 다음날 오시도록 해가지고 필요하면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있기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늘이 들어갈 때 아까도 초음파 기기가 직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바늘이 통과하는 데가 직장입니다. 바로 앞에 전립선이 있거든요. 직장 벽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직장 벽에 혈관이 여러 개 있었다. 그러면 출혈을 하겠죠. 그럼 대변을 볼 때 혈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통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립선 내로 요도가 통과하고 있잖아요. 요도를 찌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오줌 넣으면 피 오줌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전립선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정액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정을 하면은 피가 나올 수 있죠. 혈정액. 근데 소변이나 대변은 매일같이 몇 회씩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알 수 있어요. 피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을. 그러나 내가 1년 동안 사정을 안 했다. 알 수가 없죠. 근데 1년 후에 사정을 했더니 정액에 피가 나온 거예요. 그 묽은 피가. 깜짝 놀래고 온다고요. 조직 검사할 때 출혈된 것이 그대로 있다가 1년 후에 사정을 하니까 피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 거죠.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있어도 그죠. 그래서 지금 말했는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누구든지 필연적이고요. 직장 속에서는 세균이 있단 말씀이죠. 특히 대장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바늘이 직장을 통해서 전립선으로 가니까 직장 내에 있던 세균이 바늘에 묻어가지고 전립선 내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전립선 속에는 혈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세균이 혈관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기 전과 후에 우리가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근데 본인이 갖고 있던 세균이 하필이면 평상시에 항생제를 남용했다든지 많이 쓰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막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폐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폐혈증을 일으키면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위험한 합병증이란 말이에요. 빨리 항생제를 3차 항생제로 바꾸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균 배양 검사를 해서 항생제에 잘 넣는지 선택을 해서 빨리 바꿔줘야 되고 말이죠. 이게 0.1 내지 0.3%예요. 드물죠. 드물지만은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환자한테 누차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조직검사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감기나 몸살처럼 오사오사한 한기가 들든지 하면은 감기 걸린 줄 알고 감기약 사다 먹지 말고 폐혈증의 전조증성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면 혈압이 뚝 떨어지고 고열이 나고 말이죠. 사망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회음부나 음경의 통증이라든지 명치 아래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뭐 순간적인 게 지나가면 괜찮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늘로 12군데를 찔렀다 그러면은 전립선이 골고루 말이지 다 찔렸기 때문에 붓지 않습니까? 찔른 자리는 두들겨 맞은 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붓는다고 전립선이. 그러면 전립선 속으로 요도가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도를 부종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 소변이 잘 나와가지고 급성요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있어요.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순간 진행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하루 이틀 또 입원해가지고 처치를 받아야 하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